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고등부에도 한두 명 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저기에 손 세정제 있으니까는 저거 쓰던지 혹은 그 학원 명부 쓰는데 비누 있거든, 물비누? 그걸로 손 수시로 닦아라. 코로나 걸려도 이제 정부에서 별로 조치도 안 해주고 일단은 활동을 못 하니까 애들이 학원에 못 와서 그게 또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각자 조심하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거 1번도 잠깐 한번 볼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일치 불일치인데 이게 너네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24일이니까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보통 3, 4, 5 안에 답이 있거든? 나는 5번을 먼저 볼 거야. 왜 그러냐고 하면은 고유명사가 찾기 쉽잖아. 화이트 버팔로 캐프 파이프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시호족이.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 딱 밑에 쪽에 나올 거 아니야. 순서대로 이게 나열이 되니까.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그쵸. 오늘날까지 그녀의 그쵸 사람들이 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냐. 그녀가 돌아오기를 웨이팅 기다리면서 분사구문이죠. 보존하고 있다고 하잖아. 화이트 버팔로 캐프 파이프를. 그러니까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보존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것으로 5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고유명사나 긴 고유명사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3, 4, 5 중에 먼저 읽는 게 훨씬 시간 단축이 빠르고 그 다음에 니네 또 이거 실수하잖아. 분명히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가끔씩 맞는 거 고르는 친구들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 항상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면은 선택지가 하나만 남게 되니까 꼭 그런 실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주말 지나고 다가오는 주말이 클리닉인 거 알죠? 그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이 보면은 방문 중에 그쵸? 어느 날 저녁에 방문 중이었거든? 근데 어디로 방문 중이었냐면은 나사니엘 허슨과 그의 그 부인의 집에 방문 중이었는데 헐맨 멜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부연 설명해주죠. 모비딕의 저자거든. 이 사람이 그들에게 얘기했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그 한 싸움의 이야기를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싸움이었냐면 그가 목격을 했었던 싸움이죠. 섬에서. 근데 이 섬이 어디에 있냐면 사우스 시라는 곳에 있네. 여기까지는 괜찮냐? 여기에서 히는 누굴까 얘들아? He had witnessed 에서 히는 누구야? 그쵸, 모비딕의 저자인 헐먼 멜빌 얘기하는 거다. 댐이 지칭하는 건 누구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톨드 댐에서 댐은 허선이랑 그의 그쵸, 아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폴리네이시안의 전사 중에 한 명이 그쵸? 별표 단어로 보이죠? 릭 해박 큰 해를 입혔는데 그의 포 하면 적들 사이에 큰 해를 입혔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큰 클럽 곤봉을 갖고 되냐?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얘들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위치 그리고 거기에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일랜드였으면 온이라고 했겠지. 온 위치. 그쵸?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게 낫다. 위치는 A Story of Fight야. 그 이야기에서 어떠한 싸움의 이야기에서 폴리네이션의 전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위치의 선행사는 A Story of Fight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되냐? 그 다음 스트라이딩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그쵸? 분사구문이니까 성큼성큼 걸으면서 방 주변에 성큼성큼 걸으면서 멜빌이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준 거죠. 피트 그 용기, 브레이버리 용기의 위협을 보여줬답니다. 그 다음에 데스퍼럿 그 절박한 드라마를 그 싸움의 절박한 드라마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 얘기를 하면서 이 멜빌 아까 첫 번째 줄에 나왔던 모비딕의 저자가 시연을 한 거겠죠. 그 부부에게. 그가 떠난 후에 미세스 허선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 헛선 부인이 생각한 거죠.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녀가 기억한다고. 뭐를 기억하냐면 그가 떠났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된 채로? 손이 빈 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궁금해한 거죠. 그 곤봉이 어디 있는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with which.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뜻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 선행사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 그럼 한번 니네가 한번 해석해봐. 그 곤봉이 어디에 있을까? with which는 해석 어떻게, which의 선행사는 일단 뭐냐? 곤봉이니까. 그럼 해석 어떻게 해? 곤봉을 with. 해석 with 가지고 미스터 멜빌이 휘둘렀는데 그렇게 휘둘렀던 그 곤봉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되냐? with which는 일단은 애들아 뒤에 문장 완전해야 되는 거 알죠? 미스터 허슨이 애들아 메인테인이 니네가 알고 있는 1번 뜻은 뭐야 일단? 메인테인 유지하다라는 뜻이 1번인데 여기에서는 주장하다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 꼭 알아둬라. 주장하다 메인테인이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다. 지금 등장인물 헷갈리면 안 된다. 응? 미스터 허슨이 주장했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가 얘 해석 must have taken 조동사 파트 배울 때 나왔죠. 얘 해석 한번 해봐. 그것을 가져갔음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 거죠.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그와 함께 여기서 계속 애들 언급되는 he must에서 he랑 with him 둘 다 누구야? 헛선이냐 멜빌이냐? 멜빌이야. 멜빌 모비딕의 저자.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방을 search 찾아본 게 nothing이니까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어떠한 것도 동사에 부정하라고 했다.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얘들아 여기에서 미세스 허슨이 뭐라고 생각했어? 그가 멜빌이 떠날 때 곤봉 가져갔대? 안 가지고 빈손으로 갔다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 집을 찾아봤더니 뭐래? 곤봉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주장해? 그가 곤봉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잖아. 뭔 말인지 되죠? 지금 이해 못하면 아주 큰일이다. 예스 분명히 난 해오라고 했다. 더 넥스트 타임 그들이 그를 다음에 봤을 때 여기서 데이는 그 부부 얘기하는 거죠. 헛선 부부. 힘은 멜빌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그에게 그쵸 물어본 거죠. 뭐라고 물어봤어? 뭔 일이 생긴 거냐고 그 곤봉에. 그쵸? 너 분명히 그 얘기할 때 곤봉을 휘둘렀는데 집에도 없고 너 가져간 거냐고 물어본 거겠죠? 뭐라고 밝혀졌어? 어떠한 곤봉도 해석 없었다. 그쵸? 그것은 단순히 피그먼트 별표 단어 뭐였어? 허구였던 거죠. 그들의 상상력이 허구였답니다. 근데 이게 conjured up 떠올려진 거죠. 생생함에 의해서 멜빌의 이야기의 생생함에 의해서 떠올려진 그냥 그들의 상상력의 허구였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곤봉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죠. 근데 왜 곤봉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멜빌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해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 일단 1번부터 볼까?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멜빌의 나블은 뜻이 뭐야? 소설이고 형용사로는 뜻이 뭐라고? 새로운 멜빌의 소설의 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소설? 1번 지우고 2번 라이프롱 하면은 형용사로 평생의란 뜻이다. 평생의 우정 두 위대한 소설가의 평생의 우정에 대한 얘기 아니고 3번 상상력이라는 게 최고의 원천이 될 수 있답니다. 위대한 이야기에 상상력 소설의 원천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4번 얘들아 4번은 어떻게 하면 그나마 답이 좀 될 수 있을까? 뭐랑 뭐를 바꾸면 돼? 그쵸 뭐랑 뭐를 바꾸면 그나마 답에 근접하냐 4번이. 그쵸 하우스 오너스랑 게스트를 바꾸면 되겠죠. 집주인의 창의적인 방식이죠. 근데 어떠한 방식이야? 그들의 손님들을 entertaining 그쵸 즐겁게 한. 지금 즐겁게 한 거는 집주인이 아니라 누구야?
손님인 멜빌이다. 첫 번째 줄에 나왔던 놀러 왔던. 되냐?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꾸면 그나마 조금 답이 될 수 있겠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잖아. 아이돌 가수나 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곳. 그래서 엔터테인이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다. 환대하다라는 거는 환영하는 거 알죠? 올림픽 같은 거 출전했을 때 선수들 환대하는 거, 꽃 목걸이 같은 거 걸어주고. 엔터테인 즐겁게 하다, 환대하다. 멜빌의 스토리텔링이죠. 근데 어떠한 스토리텔링이냐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표현을 꼭 갖고 가라.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 스토리텔링,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떠한 것을 만들었다, 유를 창조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실제로 답을 애들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을까? 선택지 5번을 유추하기에 가장 힌트가 되는 문장이 어디였어? 그죠? 마지막이죠. 마지막. 곤봉 없었다, 단순히 허구였다. 그쵸? 멜빌이 이야기에 생생하면서 컨주러, 떠올려진. 이 부분에서 답을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이 보면은 일단 중요한 표현으로 보통 이 더 레이트가 사람 이름 왼쪽에 붙으면은 얘 늦은 CEO야? 그죠? 죽은? 고 알죠? 고 누구 한자. 그쵸? 죽은 사람 앞에 더 레이트. 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선택지 3번 위에 있는 얘 일단은 환경 발자국이라고 하잖아. 환경 발자국이라는 거는 환경에 긍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걸까? 환경 발자국. 부정적인 거야. 너네가 만약에 무인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되게 자연이 울창한. 거기에 너네가 들어갔을 때 그 발자국이 찍히게 되잖아. 그거는 환경을 훼손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환경 발자국이라는 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개념? 단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달성하라고 해? 선택지 4번 오른쪽에 보면 이 CEO가 지로 풋프린트 고를 달성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풋프린트가 0이어야지 환경 발자국이. 뭔 말인지 이해되냐? 수능이나 니네 그 3, 6, 9월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20번 때 혹은 순서배열이나 문장 삽입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토픽입니다. 환경 발자국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텀 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얘도 그 함축 문제 21번 함축 문제에 되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거든. 얘 보면은 별표 단어로 나오긴 하잖아. 이익이나 최종 결과라고. 이게 왜 이익이나 최종 결과냐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비용이 한 400만 원 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입이 600만 원이잖아. 이 바텀 라인이라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긋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바텀 라인이라고 해서 최종 결과나 이익이란 뜻이 되는 거야. 바텀 밑에 있는 선. 그래서 이익이나 최종 결과란 뜻이 되는 거다. 어법상 틀린 건데 내용이 괜찮아. 표현도 좋고. 한번 첫 번째 줄부터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몇 년 전이냐 얘들아. 숫자 왼쪽에 어바웃이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쵸. 대략 20년 전에 레이 앤더슨이,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죠. 죽은 CEO거든. immensely 엄청나게 성공적인 카펫 매뉴팩처러를 하면은 제조업자도 되고 제조사도 된다. 되냐? 엄청나게 성공한 카펫 제조사의 죽은 CEO인데 근데 이 회사 이름이 뭐야? 인터페이스거든. 대저 부조파 헤드 동사 가졌죠. 그가 이피퍼니 별표 단어 깨달음이라고 묘사했던 것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대략 20년 전에. 되냐? 선택지 1번이 너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문법적으로. 일단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가 뭐 소식해줘? 형용사 소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다. 부사가 형용사 소식해주는 거 너 알아?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그는
그쵸? 여기라는 건 그 20년 전 얘기하는 거 같죠? 그때 그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답니다. 뭐보다? 그나 그의 에이얼이라고 읽는다. 상속자 상속인 그나 또는 그의 상속인이 그쵸? 알 수 있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대. 근데 뭐를 아는 거냐면 what부터 with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면 돼. with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할지를 알 수 있었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럽게 많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언제 돈이 그렇게 많았어? 그가 깨달았을 때. 뭐를? 그의 회사가 뭐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포이즈닝 뭐 하고 있냐? 오염시키고 있죠. 환경이라는 것을. 되냐? 환경은 오염시키고 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있었네 그때. 선택지 2번의 문법 포인트는 뭔 거 같아? 비교급 than 나왔으니까 왼쪽에 more, than 한 덩어리 이거 알아? 지금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냐? more than 한 덩어리. 얘들아 카펫 제조업이라는 거는 is 해석하는 거 잘 봐봐. 지금도 그렇고 or was 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과거에도 석유 집약적인 산업이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의 환경 발자국이라는 게 어때? 컸다. 그러니까 환경 발자국이 크다는 건 이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야 된다. 발자국이 큰 게 뭔 소리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심지어 환경 발자국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앤더슨은 궁금했답니다. 이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이런 표현 배웠던 거 알아? do good, do harm. do good 하면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품사는 생각하지 말고 do good, 도움이 되다. do harm은 뭘까 그러면? 해를 끼치다. 꼭 외워라. 꼭 단어장에도 안 나와. 중학교 단어라. do good, do harm. 도움이 되다, 해를 끼치다. 그럼 여기에서 해석이 될 거거든. 앤더슨은 궁금했답니다. what부터 네모 가로죠. 그 다음에 it to 가주어 진주어라서 지금 3번 동그라미가 지금 밑줄인 거다. it to 가주어 진주어. 되냐? 의미상 이 네모 가로 어디에서 닫히면 되냐? 그쵸? wellth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 보이죠? 되냐? 그 다음에 live 뒤쪽으로 목적어 몇 개 나와? 선택지 3번에 live 뒤쪽으로 2개 나오는 거 알죠? A에게 B를 남겨주다. 되죠?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앤더슨은 궁금했답니다. 어떠한 도움이 될지. 보이죠? 여기 표현 얘들아. 화면 한번 봐봐. do, good. 보이죠? 어떠한 도움이 될지 궁금했답니다. 그쵸? 뭐 하는 것이? 그의 grandchildren, 손자, 손녀들에게 막대한 부를 남겨주는 게 뭔 도움이 될지 궁금한 거죠. 만약에 그러한 막대한 그러한 부를 축적하는 비용이 뭐라면? 살 수 없는 행성이라면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앤더슨은 reserved 해석? resolve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문맥상 뭐라고 해석해야 돼? 저번에 뜻 써줬잖아. 결심했다. 그쵸? transform 바꾸기로 결심한 거죠. 모든 측면을 그의 회사의 운영에. moving 얘는 너무 명백하지. 4번 동그라미 뭐 물어보고 싶은 거야? 분사구문 알아 너?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다. 쉼표 다음에 ing니까 조치를 취하면서 지로 포프린트 목표를 달성하기로 조치를 취하면서 언제까지? 2020년까지 이미 달성했겠네요. 2년 전에. 그는 가정했답니다. 너무 쉽죠? 이거 실제로 이번 연도 수능에 출제됐던 문법 문제랑 똑같거든? 왓비는 문장이 어때? 불완전하죠. 근데 뒤에 보니까 불완전하다는 건 뭐가 없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일단 주어 있어? 주어 있죠. 주어를 뭘로 보는 게 낫겠냐? 디벨롭먼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디벨롭먼트랑 커밋먼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나? 이 앤드를 사이로 그러니까 이게 고학년이 되면 이게 나도 헷갈려. 진짜 해석을 해봐야 돼. 얘랑 얘가 문맥상 주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는 would cost죠. 그 다음에 money라는 목적어도 있네. cost 뒤쪽에. 그러니까 지금 what부터 이 money까지 묶은 거 보니까 문장이 완전하네. 그러니까 what을 뭘로 바꾸면 돼 얘들아? that으로 바꾸면 되죠. 이거 이번 수능 문제랑 똑같을 거야. 내 기억이 맞다면. 이번 연도인가 작년인가? 이번 연도일 거다 아마.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발달 있죠. 새로운 생산 과정의 개발과 헌신 있잖아. 얘는 전명을 묶어야죠. 이렇게. 오염 통제에 대한 헌신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A lot of it, 많이. 하지만 그는 해석, be willing to, 기꺼이 sacrifice, 희생한 거죠. 최종 결과, 즉 이익이라는 것을 사회적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되죠? 돼요. 그 다음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네 이거 답의 근거로 뭐를 찾아왔어? 일단 질문으로 시작할까? 네모칸 안에서? 네모칸 안에서 이 디스커버리가 어떠한 발견이냐 얘들아. 읽으면서 한번 찾아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 발견이라는 건 어떠한 발견이야? 거울 뉴런의 발견이죠. 되죠? 거울 뉴런의 발견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it은 뭐야? 이 네모칸에서 이 it은 뭐야? 이거 뭔지 봐야지 뭔지 찾지 않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주어 이 마지막 문장에 네모칸 안에서 얘는 it은 뭐야? 그 디스커버리 얘기하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지금 네모칸 안에서 3번 형광펜진 세 개가 맥락상 문맥상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 순서 배열이 될 수 있는 힌트 뭘로 찾았어? 니네 형광펜 친 거. 일단 B번에서는 뭐가 있어? 순서 배열의 힌트로? 디스 페노메논이 지칭하는 게 뭐야? 디스 페노메논을 1번 형광펜 쳐왔으면 디스 페노메논을 찾아야지. 그쵸? A번에 뭐 하는 거? Simply watching the movement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뜬금없이 강의하다가 야 이런 일은 잘 발생 안 해. 이러면은 니네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찾아오라는 거다. 앞문장에서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돼서 순서가 B가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C에서 얘기하는 더 디스커버리는 어떠한 디스커버리 얘기하는 거야? 그쵸? 거울 뉴런의 발견이잖아. 그 네모칸 안에 있는 더 디스커버리.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얘가 0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나 뭔가 이상하게 했죠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한데? C 맞죠? 맞네 젠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울 뉴런이라는 것은 처음에 발견이 되었답니다. 한 집단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 연구자들이 어디에 있는 연구자들이냐 얘들아? 파르마 대학에 있네. 근데 파르마 대학은 어디 있어? 이탈리아에 있네. 근데 언제 발견돼서? 1996년에. 이러한 발견이라는 것은 간주동산에 여겨졌답니다. 가장 큰 뉴로 사이언티픽 신경과학적인 브레이크스루 뜻이 뭐야? 획기적 발견 혹은 돌파구 중에 하나로 여겨졌는데 최근에 그것은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우리의 이해를. 그쵸? 뇌라는 게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 순서 아니까는 C번부터 볼까? 이러한 발견, 즉 거울 뉴런의 발견이라는 것은 came through, 발생을 한 거죠. 뭐를 통해서? serendipitous, 별표 단어, 뜻밖의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게 뭐라고 알려졌어? raisin incident, raisin, 건포도 사건으로 알려진 뜻밖의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서 발생을 했답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뭐하고 있었냐? 관찰하고 있었죠. 원숭이의 뇌 활동을. 다양한 신체적 활동 동안에 내 팀이 뭐하기로 결정했어? 잠깐?
취계로 결정을 했는데 연구자 중에 한 명이 근데 어떠한 연구자야? 서 있었죠. 어디에? 몽키 근처에. 이 사람이 뭐 했어? 레이즈를 하나 집어 든 다음에 파트 집어 넣었죠.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의 입에 안에다가. 되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그 건포도 얘기하는 거겠죠? 이 raise 되냐? 원숭이가 글을 보면서 원숭이의 뇌라는 게 fire 어떻게 됐대? 활성화되었다며. 이거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한 지문인데 조금 있다가 단어 정리하자. 원숭이의 뇌라는 게 활성화가 되었답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마치 원숭이 그 자신이 뭐 하는 것처럼 집어들어서 그 건포도를 먹은 것처럼. 되냐? 진짜로 원숭이가 건포도 먹었어?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그러한 식으로 활성화가 된 거야, 뇌가? 건포도를 먹은 것처럼 왜 활성화가 됐냐? 이유가 뭐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경험하는 걸 느낀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단순히 그 움직임을 본다는 게 유발한 거죠. 똑같은 뇌 활동을 실제 이벤트처럼. 뭔가 영상물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너네한테. 2번 B번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절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거든. 전에는 2005년에 이러한 똑같은 이탈리아 팀이 발견한 거죠. 사람이 뭐 할 때? 심지어 이야기 들을 때 있잖아. 다른 사람에 대한. 근데 어떠한 사람이야?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조차도 리스너의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마치 그들이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쵸? 이야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거울 뉴런이라는 건 영상물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1번 형광펜 친 곳에서 답의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어 있잖아. 네모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온 뉴로사이언티픽 이런 거 절대 몰라도 될 것 같죠?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 신경과학. 왜냐면 신경과학이라는 건 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청 자주 출제되니까 꼭 뉴런 이런 단어도 무조건 알아야 돼. 신경세포.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줄에서 나온 이 fire 이 아까 뜻이 뭐였어? 활성화되다. 이런 단어 알아야 돼. 무조건. 불이 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뇌와 관련된 지문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네모칸에 있는 뉴로사이언티픽 A의 두 번째 줄에 fire 활성화되는 거 뉴런은 그냥 뉴런이라고 해도 뭐 크게 상관없고. 그 다음에 트리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트리거. 1번 형광펜 쳤던 곳에 트리거. A의 밑에서 첫 번째 줄이네. 마지막 줄 A의 마지막 줄에 트리거가 사실 첫 번째 뜻이 뭔지 알아? 니네가 알아야 되는? 단어장에 나오나? 그쵸? 방화쇠. 그 총에 방화쇠 있죠. 그 방화쇠란 뜻이 있다. 방화쇠를 당기면 총이 발사되잖아. 그래서 이게 계기란 뜻이야. 트리거. 이거 한국어로도 되게 많이 사용되거든. 영화 같은 거 설명할 때 주인공에게 어떠한 것이 트리거가 돼서 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예전에 트라우마의 트리거가 됐다. 되냐? 촉발되는 매체를 생각하면 된다. 동사는 방화쇠를 당기다라는 뜻이 있고 방화쇠를 당기다. 그 다음에 촉발시키다. 꼭 단어 정리해준 거 복습하면서 꼭 외워야 된다. 꼭. 응? 얘들아 이거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답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 네모칸에서 가장 큰 힌트는 뭐야? 일단 벗이 가장 커. 일단 반전 포인트라는 거. 이 네모칸에서 힌트 얻고 본문상에서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답을 2번으로 볼 수 있냐. 그쵸? 이 디스가 지칭하는 내용이 어디야 결국엔?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거잖아. 그쵸? 굳이 따지면 네모칸 안에 있는 게
어떠한 진술이라고 보면 돼? 일반 일반적인 진술이고 구체적인 진술로 뭐가 나오는 거야? 칸트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해왔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되냐? 너네 예습 안 하면 이 수업이 되게 의미가 없을 거거든. 꼭 여러 번 읽고선 고민을 해오셔야 됩니다. 네모칸부터 한번 볼까? 하지만 심지어는 얘 도주 후의 변형이죠. 어떠한 작가들도 디나이다 디나이 댄이 아니고 부인하는 저자들 있잖아. 감정이라는 게 필수적이지 않다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저자들조차도 장소를 찾는답니다. 그것들에 대한 장소를 찾는데 여기서 댐은 뭐겠어? 이모션스겠죠? 도덕적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자들도 그 감정에 대한 자리는 찾는다고 하네. 이게 뭔 말일까? 첫 번째 줄 보면 거의 모든 주요한 도덕적인 이론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 서구 철학에 있는 도덕적 이론이라는 게 implicate 별표 단어 연관시킨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직역하면은 한 방식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즉 의역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덕 이론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걸 관련시키네. 되냐? 도덕 이론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걸 관련시킨다. 되냐? 너무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을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되거든. 100%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이러한 이론 중에 일부에서 애들아 여기서 이러한 이론은 어떠한 이론 얘기하는 거야? 어떠한 이론이냐? 윤리이론, 도덕이론, 에티컬하면은 도덕의라는 뜻도 있고 윤리의라는 뜻도 있다. 도덕이론이든 윤리이론이든 되냐? 도덕이론의 일부에서 감정이라는 건 어때 얘들아? 일부에서는 그쵸? 도덕성의 필수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부 도덕이론에서는 감정이라는 게 필수적이라는 건 무조건 필요한 거지. 하지만 others, 다른 것에서 그것들은 or not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essential이죠. 그럼 others가 함축 지칭하는 건 뭐야? other theories죠. 이걸 모르면 글을 못 읽는다. 글을 못 읽어. 하지만 다른 이론에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데이. 감정이 필수적이지 않다. 뭔 말인지 되죠? 도덕 이론에서 감정이라는 게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 이론이 있고 필수적이 아닌 이론이 있는 거네. 되냐? 이것은 is true? 이 표현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것은 사실이랍니다. 심지어 칸트에게도. 그리고 그는 notorious 뜻? 악명이 높다. 주장하는 걸로. 뭐라고 주장했어? 도덕성이라는 게 무엇에 달려있어? 이론의 이성, reason, 이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기로 악명 높았죠. rather than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not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해하기에 훨씬 쉽다. sentiment, 감정이나 정서죠. 감정이 아니라. 그럼 얘들아 단순하게 보면은 이 칸트라는 사람은 도덕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이성.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칸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칸트는 어떠한 사람이겠어? 이 화면 한번 봐봐. 감정이라는 게 필수적이라는 걸 부인한 작가, 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응? 그 구체적인 사례로 칸트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디스가 얘기하는 건 뭐야? 감정이 필수적이지가 않다. 감정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저자들. 칸트의 시스템에서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줘? 우리가 뭐를 따라야 된대? 도덕률을 따른다고 얘기해준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주어는 다시 액팅이죠? 되냐? 그러니까 벗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액팅이랑 왼쪽에 있는 뭐야? reason이다. reason. 칸트의 시스템에서 이성이라는 건 우리에게 우리가 도덕률을 따른다고 얘기해 준답니다. 하지만 도덕률이란
도덕 룰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 시작해? 우리가 왜 도덕이라는 걸 지키냐? 칸트의 생각으로는 뭐를 존중하기 때문이야?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법이라는 게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어?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죠. 무엇이 자연스러운 결과야? 인지하는 것이 각 사람의 디그너티, 위엄을 뭐로써? 로우 가버넌드? 법의 지배를 받는 에이전트? 행위자? 되냐? 행위자로서 인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칸트는 여하튼 이성을 중시했던 사람이고 사람을 존중했네. 이 표현도 가져갑시다. With respect for 무엇을 존중하여. 그 다음에 in addition to는 뜻이 뭐냐? 무엇 외에도 근데 존중 외에도 그러니까 얘들아 3번 동그라미 오른쪽을 보면은 여하튼 3번 동그라미 왼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칸트라는 사람이 뭐를 주장했던 사람이야? 도덕성이라는 건 무엇에 달려있어? 이성. 3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칸트의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도덕률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건 뭐라는 거야? 이성이라는 거. 결국 이성이 주체라는 거야. 우리가 도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얘기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응? 이성이 중요하구나. 칸트에게는 그것만 갖고 가도 돼. 4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 존중 외에도 칸트는 뭐라고 주장했어?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무엇과 함께 수반돼? 도덕적 감정. 드디어 감정 나오네. 감정. 이성도 중요한데 감정. 되냐?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뭐가 어려워? 철학자를 찾기가 어렵답니다. 어떠한 철학자? 감정이라는 게 도덕성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니 젠장. 감정이라는 게 도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되냐? 다시 감정이라는 게 도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를 찾는 건 어렵답니다. 이 말인 즉슨 얘들아, 철학자들은 대부분 도덕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철학자들은 대부분 감정이 도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칸트는 얘들아 도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이성. 그럼 감정은 필요 없어? 필요해? 어디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 5번 왼쪽.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도덕적 감정 또한 수반하긴 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응? 여하튼 필요는 하다는 거다. 꼭 필요하진 않어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여기 한번 우리 칸트의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칸트는 도덕성을 뭐라고 생각했냐? 뭐에 의해서 판단돼? 그쵸? 이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감정도 있어야 함. 필수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감정도 있어야 함이라고 적읍시다. 내용을 100%는 아니라도 한 80% 정도는 이해하면은 나중에 글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칸트는 특히나 자주 나오는 철학자니까. 이 표현 그리고 갖고 가.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이다. 적용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다. 얘들아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답이 5번이잖아. 그쵸? 보면은 신에 대한 의문이라는 게 이어진 거잖아. 그리스 철학에 대한 발전으로. 얘들아 그리스인들이 어떠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 왜 철학이 발전했냐? 왜 신에게 의문을 갖게 됐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나오는 문장이 어디냐?
그리스 철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 투. 더 읽어봐. 투가 너무 많잖아. 투. 글쎄. 어디 얘기하는 거야? 밑에도 몇 번째 줄이야? 다섯 번째. 1, 2, 3, 4, 5. 괜찮은데? 그쵸? 거기 괜찮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종교라는 게 어때 얘들아? 답을 줘? 아니.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리스의 종교라는 게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쵸? 거기 괜찮네. 근데 왜 신에게 의문이 생긴 거야? 그리스 종교에는 신이 나오잖아. 근데 왜 신에게 의문이 생겨? 신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신에게 의문을 갖게 되냐? 그리스인들이. 신이 어때? 신에 대한 모순되는 특징이 묘사되는 부분이 어디 뒤쪽이냐? 그쵸? 벗 뒤쪽이죠. 우리 1번 영광 펜친 부분에서 위로 두 줄 올라오면 여기 한번 읽어보자. 여기 보여 얘들아? 더 가지? 그리스 신들은 여러 명이잖아. 신들이 뭘로 제시돼? 이모털 어떠냐? 불멸이죠. 죽지도 않고 노블 숭고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To be worshipped 숭배가 되고 존경이 돼야 되잖아. 하지만 또 신들이 어때? 또한이니까 부가적인 의미죠. 또한 뭘로 묘사돼? 어디에 참여하냐? 행동에 참여하죠.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게 어때? 존경할 far from은 뜻이 뭐야? 전혀 무엇이 아닌이잖아. 전혀 존경할 만하지 않은 것 같은 행동에 참여를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되게 모순이었던 거야. 그리스인들에겐 신이면 완벽하고 불사고 숭고한데 왜 바람피고 그러냐고. 그리스 신들이 그러죠. 질투하고 서로.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철학이 발전했다고 지금 얘기한다, 이 지문은. 근데 직접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문장도 주제문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같이 한번 볼까? 뒷시간에도 할 게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집중 좀 해라. 한 가지 요인은 근데 어떠한 요인이냐면 partially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원인 있잖아. 근데 뭐를 설명해? 철학의 부흥을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이게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데 특별한 특징이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리스 종교와 신화에. 그리스 문화에서 어디에서처럼? 인도와 중국에서처럼 종교와 포이트리 뜻이 무엇이요? 시. 종교와 시라는 게 존재를 했거든? 얘들아 이 문장을 읽으면 종교랑 시가 있지. 그 다음에 before 오른쪽에 철학 있지. 뭐가 더 먼저 있었어? 종교랑 시가 먼저 있었어? 철학이 먼저 있었어? 종교랑 시? 종교랑 시가 존재를 했답니다. 철학이 있기 오래 전에. 근데 뭐로서 존재를 했어? 종교랑 시라는 게 인정할 만한, 인식할 만한 활동으로서. 되냐?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종교랑 시라는 게 오래 전부터 존재를 했었네. 교양 있는 그리스인들을 그러니까는 observe to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인 거죠. 종교를. 방법이 보통 두 가지였나 본데 당연한 방법은 뭐야? 뭐를 통해서? cultic worship 재래적인 숭배를 통해서. 그쵸? 숭배께서 보통 종교라는 것은 그러한 제사 같은 걸 드리니까 재래적인 숭배를 통해서 종교라는 것을 흡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종교를 뭐를 통해서 이해했대? 그쵸? 서사시를 통해서. 호메릭은 호머라는 작가, 그리스 시대의 작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호머의 서사시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를 통해서? 어디에서? 트레저디? 비극 작품을 얘기하는 거야. 비극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극작가들의,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나 소포클과 같은, 여하튼 여기에서 나온 이거를 참 애들아, 일단은 얘네 전부 다 그리스 시대의 작가 정도로는 알아놔. 왜냐면은 가끔 니네 2, 3년도 수능 특강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호메릭, 얘는 근데 형용사 형태다. 호머가 명사 형태야.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까지 있는 거다. 호메릭. 진짜 이름은 호머거든. 호머. 일리아드랑 오디세우스인가? 그걸 쓴 사람이래요. 저도 문학은 잘 몰라서. 여하튼 그리스의 종교라는 건 동사 어디 있어? 인바디스죠. as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적? 분사 구문이 끼어든 거다. 그럼 해석 한번 해봐. 그리스의 종교라는 것은 as presented? 해석. 뭐라고 해석하면 돼? 제시가 되는데, 이러한 시의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 왜냐면 시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예전에는 뭐를 인바디 포함하고 있냐? 많은 긴장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를 보면 막 신들이 싸우는 거 이런 거 나오나 보지? 그리고 가끔씩은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를? outright 명백한 contradiction, 모순 반박을. 되냐? 그러니까 왜 모순이 되냐면 신이 불사이고 숭고하고 숭배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또한 어떻다는 거야? 행동에 참여하거든. 존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이잖아. 신은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의 종교라는 것은, 이게 구조 파악돼? 레프트 기억나죠? 대표 동사에 있는 거.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형태로 나오잖아. 레프트 뒤쪽에 나오는 목적어 뭐야? 하나. 그쵸? many questions죠. 목적격 보호는 어디 있어? 꼬부랑 표시 어디다 해야 돼? 그쵸? unanswered. 어렵죠. 그러니까 구조도 알고 해석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얘들아, 이 전치사 about 얘 전명이 이렇게 동그란 가루로 묶여서 many questions를 부연 설명해주는 거다. 이거는 명백하게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다.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니네 내신의 문법 문제는 이 unanswered 같은 거를 unanswering 같은 걸로 바꿔서 출제하겠죠. 뭔 말인지 되죠? 그리스의 종교라는 것은 많은 질문들을, 근데 무엇에 대한 질문이야? 신의 본질과 뭐에 대한 질문이야? 그들의 관계 있잖아. 세계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어떻게 남겨뒀어?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겨뒀거든. 그리스 종교 믿어봤자 신이 어떠한 존재고 우리가 어떠한 세계와 관련이 있는지 답변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무엇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대. 철학적인 숙고의 성장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답니다. 답을 안 주니까 철학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주 초기부터 우리는 간주동사죠? C. 간주동사가 아니라 여기서 뭐냐? 지각동사네요. 그쵸? 얘 이렇게 되네. 그쵸? 우리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 하는 걸 봤대? questioning, 질문하고, correcting은 동사 뜻으로 뭐야? correct. 그 correspond. 수정하다. 질문하고 수정하는 걸 본 거죠. 종교적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한 다음에 계속 수정해온 거죠. 그들에게 handed, 전해진, 주어진. 되냐?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그리스 신화의 독특한 특징.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종교죠. 그래서 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번. portrayal 하면은 뜻이 뭐야? 얘 묘사거든, 묘사. 니네가 알고 있는 동사 뜻은 뭐냐? portrayal의 동사 형태는 portray이죠. 얘는 뜻이 뭐야? portray. 묘사하다.
명사 형태는 portrayal이 있고 portrait이라는 알지 얘들아? 입에 안 붙을 뿐이지. portrait은 무슨 뜻 있는지 알아? 그쵸, 초상화. 얘도 묘사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portray의 명사 형태가 두 개인 거다. portrait 선택지 2번에 있는 portrayal. 둘 다 외워라고? 제발. 응? 2번 그리스 신에 대한 묘사죠. 어디에서? 현대 문학에서. literature. 현대 문학 안 나오죠 아예. 3번 학문적인 전통이죠. 근데 어떠한 전통이야? nurture도 너무 중요하죠. 기억나죠? nature vs nurture. 선천이냐 후천이냐 할 때 nurture는 뜻이 뭐야 동사로? 그리스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자를 nurture 양육한 그쵸? 키워낸 학문적 전통 아니죠? 키우다 양육하다 nurture 애들아. 4번은 질문과 대답이죠. 근데 이게 뭐야? 철학적인 journey 여정의 본질이랍니다. 아니고요. 5번 신에게 의문을 가진 것이 뭘로 이어졌다는 거야? 그리스의 철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되냐? 그래서 1번 형광펜 친 부분에서 답을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돼요? 괜찮아요? 여기에 나오는 애들아 시라는 단어로 어떠한 단어가 나와? 시 poetry죠. 시의라는 형용사로 poetic이 나오잖아. 그럼 poem은 뭐야? poet은 뭐야? 적어도 얘는 알죠? 얘는 시인이죠? 시를 쓰는? poem은 한 편의 시. 포이트리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장르. 포에틱은 시의라는 형용사. 어우 젠장 힘들어. 우리 지금 34분이거든? 6분만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6분 쉬고 독해 지문을 한 개에서 2개 정도 더 하고 우리 첫 단추 평가 1, 2강 할 거거든? 둘 다 장문입니다. 장문.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3번 같은 경우에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3번에 답이 5번이잖아. 이 5번 문장만 시간이 없어서 3번은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만 할게요. 여기에서 픽처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픽처리는 뜻이 뭐냐? 픽처리 여기 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선택지 3번에서 위로 두 줄 올라가면 이 픽처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픽처리 니네 단어 뜻 뭘로 배웠어? 상황 파악, 그쵸? 상황 파악 혹은 사정을 이해하는 거, 사정을 이해하는 거, 사정 이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more recent fieldwork 있잖아. 더 최근에 현장, 연구. 이 이전까지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전까지는 애보리지널, 그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여성의 지위가 좀 어땠냐? 뭐라고 생각했어? 인류학자들이? 어때? 남자의 구체적으로 우리 동그라미를 치자. 다는 못 볼 거거든. 애보리지널 민족 종족 사이에서 여성의 위치를 묘사하는 표현. 그쵸? degraded냐? 어디 있냐? 위에서 세 번째 줄. 그쵸? degraded, upgraded의 반대죠. 지위가 낮고 또 수동적이죠. 또 여성을 뭘로 봤어? 어디에 나와? 도와줘 빨리. 어디 무슨 표현 얘기한 거야?
그쵸? 나보다 더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선택지 어디 부분이냐? 아, 패시브 서번트 그거 얘기한 거냐 정타가? 그쵸? 지위가 낮고 수동적인 하인이라고 생각해서 남성의 여성을 그 에버리지널이라는 그 민족 내에서 또 4번 동그라미 inferior 심지어는 어때? 정신적으로 열등해.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야? profane 그 줄에 나오는 불경스럽다고 여겼거든.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남성 인류학자들이 되냐? 근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더 최근에 현장 연구가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어 이번에는? 여성 인류학자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작업을 했냐? 에보리지널의 여성들과 같이 작업을 했거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파악을 확인했냐? 이게 맞다는 걸 확인한 거야. 여성들이 inferior 하다는? 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 by showing 대절 이하를 읽으면 알 수 있죠.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여성들이 사실은 어때? 매우 액티브? 적극적인 비밀의 의식의 삶을 have 갖고 있었고 exercise 동사적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상당한 오토노미 자율성을 그쵸? 가사 내에서는 그 가정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컨펌드가 이러한 상황 파악을 뭐 반박했다 혹은 이의를 제기했다니까는 챌린지드 정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 파악이라는 건 윗글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첫 번째 줄부터 이 세 번째 줄 전까지 읽으면 오늘 이거 단어에 나오지 않았나? inferior? superior이 나왔나? inferior은 뜻이 열등한이야. 열등한 애들을 열등한 열등한이라는 건 그 안에 비교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얘들아. 비교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못하다는 더 못함. 우월한은 뭐야? 우월한? superior 우월한 우월하다는 거는 그 안에 더 나은이라는 비교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 되냐? 얘들아 픽처리 그리고 또 동사 뜻으로 어떠한 뜻이 있는 줄 알아? 상상하다라는 동사 뜻으로도 자주 쓰이거든. 상상하다. 그 다음에 명사 뜻으로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 심상이란 뜻이 있어.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심상이란 뜻이 있다.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내가 너네한테 사과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사과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그런 걸 픽처리라고 한다. 되냐? 4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in relation to는 얘 뜻이 뭐야? 무엇과 관련된 무엇과 관련되는 in relation to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거 나오네. 밑으로 밑줄 한 줄 내려가면 it is because는 뭐라고 해석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뭐가 나와? 원인이 나온다. 원인 그 다음에 in terms of 보이죠? 무엇에? 관점에서 혹은 측면에서 이러한 구 관련 표현은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 결국 이 애들아 하이데거도 철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 독일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일 텐데 선택지 4번을 고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우리 일단은 그 빈칸부터 한번 볼까? 첫 번째 줄 히 찾았어? 그는 거부했답니다. 생각을. 근데 어떠한 생각을 거부한 거다? 외부적인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거부했대요. 근데 뭐로부터 분리된? 의식적인 관찰자로부터 분리되는 외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거부했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관찰자랑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 그쵸?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그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을까? 밑에서 몇 번째 줄? 두 번째. 이 부분? 네. 맞아? 그쵸? 우리는 단절되지 않은 거죠. 세계로부터. 이 부분에서 찾아도 되고 또 그쵸?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서 1, 2, 3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해하기 좀 힘들 텐데. 글을 완전 이해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유추할 수도 있긴 하다. 그 다음에 또 사실 가장 정확한 직접적인 힌트가 되는 부분이 안 나왔거든. 노스 프로이션.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명확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답을 4번으로 유추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잘 한번 따라와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 독일어라서 데사인 정도로 이게 데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 근데 이게 역시나 독일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대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이죠. 거기에 being 존재한다는 게 데사인이래. 그쵸? 존재에 대해서 실존하는 존재에 대해서 데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답니다. being은 존재다. 얘들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작문해? I think and 존재한다 I am이라고 한다. am이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존재하다. 그래서 being이 존재야 인간들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하이데거가 데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거든. 그쵸? 실존하는 존재에 대해서. 근데 그는 거부했대요 생각을.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선택지 4번 외부적인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거부했답니다. 그쵸? 의식적인 관찰자로부터 분리되는. 대신에 그는 발달시킨 거죠. 어떠한 생각을 해서 페노메노머 현상학적인 관점을 발달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 있죠. things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사물이죠. 사물, 상황, 사건, 것. 응? 제발 외워. 앉아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외워야지 니네 혼자 써먹을 거 아니야. 우리의 사물에 대한 이해라는 게 항상 어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스스로와 관련이 돼 있대. 상황이 우리 자신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를까봐 예 들어주죠? 만약에 너가 뭐를 입어 얘들아? 점퍼를 입지. 근데 왜 입는 거야 점퍼? 점퍼가 너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입잖아. 혹은 너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너에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입는 거잖아. 왜 때문에 입는 게 아니야? 낫이다. 점퍼가 꼬여있는 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입는 것도 아니고 몇 미터 두껍기 때문에 입는 것도 아니잖아. 왜 입는다는 거야? 너를 따뜻하게 만들고 너에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입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는 나다. 그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그쵸? 적용이 된답니다. 지식에 또한. 우리 책 읽죠. 정치에 대한 책 읽죠. 왜 읽어? 정치에 대한 책? 그것이 우리를 흥미롭게 했기 때문에. 혹은 왜?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걸 도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see, 이해하다. 이해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걸 돕기 때문이라고 하네. 혹은 그것이 흥미롭거나.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보는 거야? 점퍼나 혹은 책이라는 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보는 거야? 도구의 측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로 보는 거죠.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간주동사 CA as 비적 데사인이라는 것을 뭘로써 생각한 거야? 완전히 immersed 담겨 있는 걸로 보았답니다. 되냐? 그리고 세계의 일부로 보았대요. 근데 어떠한 일부야? 그것을 정의 내리는. 여기서 문맥상 이시 뭔지 알겠어? 그것을 정의 내리는. 무엇을 정의 내리는 거냐? 세계의 일부가. 세계가 세계를 정의 내리면 이걸 itself로 받겠지. 세계가 무엇을 정의하는 거냐? it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그쵸? 원칙적으로 인간, 그러니까 세계가 인간 존재를 정의한다는 거야. 세계가 인간의 존재를 정의한다는 거야. 환경이. 야, 환경이 인간을 정의해버리니까는 어떠한 분리 있죠. 의식과 환경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해석 이제 파서브? 해석. 가능하지 않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의식이라는 거는 행위자, 관찰자나 혹은 나를 지칭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거기에 존재한다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야? there. 거기는 환경이야, 환경. 우리의 맥락이라는 게 defining, 정의 내리는 측면이라는 거야, 존재를. 즉 환경이 우리를 정의 내린다는 거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환경이 우리를 정의 내린다고. 그러니까 분리가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차단이 될 수 없는 거죠. 세계로부터. 분리 안 되죠. 세계가 우리를 정의하니까. 되냐? 이 뒤쪽으로는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좀 더 깊은 내용인 것 같아. 여하튼 마인드를 정신이라고 이야기는 해야 돼. 정신이야,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가 단 한 번도 마음이라고 해석된 적이 거의 없다. 모의고사에선 정신이다. 여기서 둘러싸여져 있는 정신이라는 건 환경에 둘러싸여져 있는 정신에서는 세계와 분리가 된 적이 없대. 여하튼 하이데거가 뭔지는 몰라도 이거를 의식의 캐비넷이라고 불렀답니다. 여하튼 하이데거는 뭐라고 믿은 사람? 우리와 세계는 분리가 될 수 없다고 믿은 사람이다. 왜냐면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지니까. 쓰세요. 여기에다가. 하이데거는 의식, 즉 관찰자라고 하자. 본문상에 관찰자. 의식과 세상이 분리될 수 없다고. 왜? 환경, 즉 세상이 뭐해? 의식을 정의함, 정의 내림. 이거 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뭔 말인지 되죠? 100% 이해할 순 없어도 80%는 이해해야 돼, 얘들아. 이러한 철학적인 내용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거든? 뭔 말인지 되죠? 그 철학적인 내용도 결국엔 엄청 모호해 보여도 이분법적인 거 알겠지? 칸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했어? 이성. 감정보다는 이성이라고 생각했고, 하이데거도 되게 단순해. 하이데거는 우리랑 세계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또 다른 철학자는 세계와 우리는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혹은 도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감정을 더 중시하는 철학자도 있을 거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다 핵심은 무조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되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아까 포이트리라는 단어를 정리해줬잖아. 심심해서 정리해준 게 아니라 이 시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준 거야. 뉴런이나 파이어리나 아까 나왔던 그러한 뉴로사이언티픽과 관련된 단어도 충분히 다른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서 출제될 수가 있는 거거든.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글을 예상하고 읽는 거랑 뭐가 나올지 예상해. 그 다음에 글을 읽었더니 진짜 그 글이 나와. 그렇게 해서 글에 접근하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생판으로 글을 읽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 내가 너네보다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 글을 너무 많이 읽어봤기 때문이야.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알고 해석을 잘해서 뿐만이 아니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 지문이 너네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지문이고 2, 3년도에는 안 나올 것 같잖아. 소포클이라는 사람도 엄청 자주 나왔어. 호메르기라는 사람도. 철학자 하이데거 칸트는 무조건 2번은 나올 거야. 2, 3년도 수능 특강에. 무슨 말인지 되니? 철학과 관련해서는 애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는 여러 번 꼭 읽어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